숨이 막힐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갱도에 조선의 청년들이 석탄 채굴노역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가혹한 노동이 끝나야 겨우 먹을 수 있던 끼니는 고작 콩깻묵 2덩이였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 19, 3위 공개합니다. 독도 수호신이 사라진 이유. 올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착용했던 밝은 주황색 넥타이가 인터넷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넥타이 속에 그려진 이 동물 때문이었습니다. 헤엄치기에 좋은 평평한 지느러미 발, 약 25년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진 동물, 독도의 바다사자이자 수호신이었던 강치를 아십니까? 1794년 정조실록에 가지도에 가서 보니 가지어 4~5마리가 놀라며 뛰어 올라왔다. 생김새는 물소를 닮았다라고 기록돼 있는 강치입니다. 19세기 초반까지 독도에 무려 4~5만 마리나 살았다고 알려진 강치는요. 독도의 수호신이자 독도의 수호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05년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는 강치 가죽이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독도의 수호동물 강치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기 시작합니다. 강치 가죽으로는 가방을 만들고 기름까지 짜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8년간 일본인들이 잔인하게 사육한 강치는 무려 14,000여 마리. 사람만 수탈하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 저렇게 잔인하게. 그런데 광복 후 처음으로 1947년에 울릉도 독도에 학술 조사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때 조사단은 강치를 발견하고 찍은 사진까지 남겼지만요. 그 이후에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1950년대 이후 신뢰할 수 있는 목격 사례가 없다고 밝히며 1994년 결국 독도의 강치가 멸종했다라고 선언하고 맙니다. 그리고 현재는 독도와 울릉도에 세워진 강치 기념비만이 강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으로 사라진 동물이 뭐 강치뿐만 아니라 더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 조선을 차지한 일본인들은 해로운 동물들을 없애겠다라는 해수 구제의 명목 아래 호랑이, 표범, 사냥, 멧돼지부터 삽살개까지 한반도에 살고 있던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한국의 토종개인 경주개 동경이도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자신들이 상스러운 짐승으로 여기는 고마이누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경이를 학살해버립니다. 현재는 삽살개, 동경이 모두 복제에 성공했어요. 다행히도. 현재 동경이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모르셨죠? 540호였습니다. 그리고 삽살개는 호수는 몰랐어요. 네, 540호였군요. 그건 알아야죠. 한국 사람이라면 동경이가 천연기념물 540호 정도라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삽살개 같은 경우는 제 368호에 아, 그래요? 지정이 돼 있고 동경이가 몇 호였다고요? 그런 거가 내리지 마. 동경이와 삽살개, 진돗개가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 19,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를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프리한 19 오늘의 1위 특종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두 분 공개해 주시죠. 지옥 섬에 갇힌 조선인들. 부산으로 떠나는 먹먹한 여인.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의 섬 하시마. 군함을 닮아 군함도라 불리는 이곳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 1000m 아래 숨이 막힐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갱도에 조선의 청년들이 석탄 채굴 노역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가혹한 노동이 끝나야 겨우 먹을 수 있던 끼니는 고작 콩깻묵 2덩이였습니다. 바닷속 끝모를 탄광 밑으로 떨어질세라 서로의 몸을 고무줄로 묶은 약 800여 명의 조선인 광부들은요. 잔인한 학대 속에 쉴 새 없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군함도는 그야말로 지옥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리도 아픈 역사가 서려있는 이 군함도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 명목은 어이없게도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를 고스란히 담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란 거짓된 포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군함도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군함도 투어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강제동원 역사와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조건으로 유네스코의 조건부 등재가 된 건데요. 그래서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군함도에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둘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셋째, 약속 이행과 관련된 경과 보고서를 2017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열하게 자신들이 만든 과거는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없어요. 희생자 정보센터는커녕 군함도 투어와 관련한 팸플릿, 표지판 어디에서도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이 아픈 역사들은 싹 잊혀집니다. 더불어 잘못된 역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위 후보가 아니라 그냥 1위 기사였다고 좀 보고요. 네. 자,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의 강제징용이라 하면 지옥도 하시마섬, 또 사할린 등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국내에도 탄광을 개발하거나 도로를 건설하겠다며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한 가슴 아픈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곳, 바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일광광산입니다. 자, 이곳은 1930년대 일본 S광업 주식회사가 개발하던 곳인데요. 일광광산은 지금 폐쇄됐지만요. 당시 광산 개발을 하며 생겨났던 마을에 강제 동원 인부들이 살았던 일본식 가옥이며 일본인 간부들이 사용한 사무실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당시 징용자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그 흔적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징용자들은 일광광산 등 강제징용 장소까지 어떻게 끌려갔을까? 그 이야기 역시 또 부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 남구 홍곡로에 2015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있어서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자들의 수기, 사진, 유품 등을 전시한 곳입니다. 이 역사관에는 일본 광산, 괌, 미얀마 등지의 강제노역자, 태평양 전쟁 최전선에 배치되어 산화한 군인 동원자, 위안부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 동원자 등 강제 징집으로 인한 아픔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단지 사진 자료나 영상만 전시해 놓은 게 아닙니다. 징용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읽고 들어볼 수가 있고요. 일본이 징용자들을 혹사시키는 와중에도 숙소비와 작업용 노동장비 사용료까지 요구했다는 사실. 또 각종 저금 제도며 연금을 들먹이며 임금까지 갈취했다는 사실. 징용자들이 처했던 참혹한 진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용자들이 작업했던 광산이며 위안부들의 숙소까지 실물 모습으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자, 올 여름 부산으로 피서를 계획하신다면 먹먹한 여행 코스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